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세월호 사고,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 등이 발생했고, 현재는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사회가 많이 어수선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지도자는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잣대를 대서 이게 사회를 분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총체적인 걸 보여주고 있다. 뭐 그 사건이 안 일어나면 딴 게 안 일어날 거냐? 일어납니다. 총체적으로 모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대통령이 잘못도 아니고 정치인 잘못으로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모습이다. 국민들도 살아나가는 모습이 전부 다 단계가 다 있는데 이 총체적인 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언가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자꾸 이런 인간들의 사람들의 이런 이 아니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느냐? 이념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70%가 될 때는 이념이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야 헷갈리게 돌아다니고 헷갈리는 짓을 하고 이런 걸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맞는 이 사이즈의 이념 자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뭐든지 우리가 스트레스도 푸는 방법도 헷갈리고 사람을 위아래 사람들의 존중하는 법칙도 없어지고 모든 게 지금 존중성이 없어진다. 이 결과는 이념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하다못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분도 이념을 가지고 썰고 있다면 이 사람이 존중됩니다. 낮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이념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높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당신이 이념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당신의 이념을 존경할 수 있느냐? 회장님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 관리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념이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느냐? 존경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높은 사람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죠. 돈이 많은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받은 거죠. 이 사회에서. 또 집안은 그런 집안이 됐다라는 거죠. 이걸 이 경제를 많이 운용할 수 있는 요런 걸 자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요런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되고 이념이 낮으면 질량이 낮으면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부터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세상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저 교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념의 척도가 높고 낮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고 낮은 사람은 우리가 잘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이런 것인데 우리 이념 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떤 방향을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고 우리 정치인 전체가 그렇고 전부 다 이념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돼. 질량이 큰 데다가 이념이 없다.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대통령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사회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 대통령 자리에 딱 들어와시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회 보는 눈하고 대통령 되고 나서 사회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잘 관찰을 해갖고 이 사회를 어디로 이끌고 나갈 것이냐, 또 이 사회가 지금 모지름이 뭔가,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서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회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이 분야의 사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잡아서 연구를 해보자. 이 분야에는 이 분야를 지금 연구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잡아갖고 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 문제는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가 지금 연구를 해보자고 지금 이걸 짜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분야는 이 분야대로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게 1, 2년을 지금 왔더라면 이제 내년부터는 정리가 들어가죠. 여기 3년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언제 출범을 했느냐 하면 후천 시대를 맞이하면서 출범한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홍익 인간입니다. 우리를 갖춰갖고 출연을 하는데 1대 대통령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1대 대통령이라는 게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대통령 아닙니까? 선천시대 대통령. 선천시대 대통령하고 후천시대 대통령은 판이 다릅니다. 그래서 후천시대 대통령의 1대예요. 이 사람이 신고배를 마시고 내려온다면 암울한 겁니다. 이분은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으며 내려와서 인자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하면 최고 자리 갖는 줄 알지만 최고 자리에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지금 대통령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달리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국제사회들하고 같이 놓고 보면 안 되고, 왜? 국제사회에 제일 늦게 나와서 지금 이 인류가 운용되는 사회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제도 우리 시대에 이제 끌어들여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해온 것이지 대통령을 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후천 시대에 홍익 인간 1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절반을 나눠야 됩니다. 5년 기간이 있다면 여기서 절반을 나눠야 된다. 만일에 7년 기간을 준다면 최고죠. 그럼 절반을 나눠갖고 어떻게 돼? 7년을 했다면 3, 4년간의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 3년을 빛나게 행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5년을 주었으니까 2년 동안은 전부 점검하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하고 이런 걸 연구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차는 전부 다 총정리가 일어나야 되죠. 총정리가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발표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 지금 내가 보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뭔가를 이렇게가 추진을 하더라. 이거는 아니에요. 언제 대통령 해봤다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든지 이래갖고 내 방법대로 추진을 한다. 이거는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일인데 2년 동안은 내가 올라가시면 전부 연구를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상대들 말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2년 동안 나의 이념을 세워가지고 이런 걸 이게 안 맞으면 전부 다 연구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3년 차가 되면 총 정리를 해가지고 멋지게 하면 이게 추진을 하는 요렇게 이게 판을 짰어야 된다. 이렇게 연구를 1년 하고 2년 하면서 이게 정리가 돼 가면서 서서히 국민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국내는 연구하고 또 국제는 이렇게 내가 전부 다 이제 대통령이 올라왔으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에 대통령들을 전부 다 친견을 하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가 이 뜻을 전부 다 나눠가면서 한 2년을 준비하면 3년 차 되면 이제 여기서 총정리를 한 걸 가지고 전부 다 총회를 한번 연다든지 대통령을 갖다 3년 차 돼가지고 한 뭐 가을쯤에 돼가지고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초청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미래 포럼을 한번 연다든지 대통령들 전부 다 이렇게 이 인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대표성 가지고 있는 대통령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미래를 위한 이런 포럼을 한번 열면서 대한민국의 비전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인류에 어떻게 나가고자 한다. 이런 것도 한번 발표를 하면서 이게 큰 불을 한번 지펴야 되는 요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년차 가을 때쯤 되면 이거 발표하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거 못 짜낸다면 생명 끝납니다. 여기 지금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미래 포럼을 한번 열어야 된다. 각 대통령들 이게 최고 이제 나라를 이끄는 분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을 한번 초청을 할 이런 그 설계를 하면 그래갖고 우리가 뭔 콘텐츠가 있어야 모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게 미래 포럼을 1차로 일으켜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이런 걸 포문을 일으켜 갖고 이제 홍익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는 판을 한번 지금 짜야 됩니다. 내년 가을에는 해야만 되는데 이걸 누구를 설계를 시켜줄까? 기가 찬 판을 짜가지고 인류에 등장을 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이 이제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될 때다 이 말이죠. 왜? 대한민국은 인류 사회에 지금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 진화를 해가 마무리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대한민국은 폭삭 내려앉은 나라입니다. 인류에서 폭삭 내려앉아갖고 최고 힘을 못 쓰는 나라였었어요. 우리 국민이. 최고 못 사는 나라였었는데 이 나라를 누가 건져줬느냐? 국제사회가 건져준 겁니다. 다시 일으켜 줬다.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든 어쨌든 우리 선조님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 시대에 우리는 뭔가를 하질 못해서 우리는 폭삭 내려앉았었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이 2차 대전 마지막 전쟁까지 이 나라에서 불태워버려가지고 지붕 따까리도 하나 없이 물 것도 하나 없이 최고 인류에서 거러진 나라였었어요.